자, 오늘 보실 모델은 이제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인데 이거는 부분 변경 이전 모델이고 조금 디자인에 있어서는 지금 나오는 것과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갖고 오면서 되게 기대 이상인 부분들도 있고 기대 이하인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모로 이제 놀라운 차량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존의 현대 기아에 익숙해져 있다면 아마 이 차를 타보게 되면 쉐보레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되게 다부지죠. 이게 지금은 이제 중고차로 봐야 되는 모델이니까 디자인을 크게 막 보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좀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디자인 틀을 같이 하고 있고, 이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세대 쉐보레의 그 패밀리 룩을 좀 따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다부져 보이는 인상이고 남성성이 짙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LED 라이트는 아니네. 이게 액티브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RS랑 대비해서 범퍼 하단 이쪽 디자인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랑 RS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나오는 거랑은 뭐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차만 놓고 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모델은 조금씩 첨언 정도로만 섞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블랙보타이 들어가죠. 저것도 액티브 트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뭐 나머지는 크게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DRL은 LED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벌브 타입 방향지시 등, 그리고 헤드램프 저것도 옵션이 안 들어간 사양으로 보이네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남성성이 굉장히 짙은 모델이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 그 색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파란색이 있거든요. 되게 하늘색에서 좀 쨍한 느낌이 드는 파란색이 있어요.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아 가지고 오히려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은 차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크기 보시면은 되게 커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4410인가 그럴 거예요, 전장이. 제가 전장만을 가지고 이제 좀 차량을 사이즈를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 전장이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넓은 거는 대부분이 뭐 넓고 그러니까. 전장을 보시면은 이게 4410 정도 돼서 당시에 투싼 그리고 스포티지 이런 차들에 맞먹었었죠. 그 차들 보다 크다는 아닌데 그 정도로 크다 해서 이제 얘를 소형으로 봐야 되냐 준중형으로 봐야 되냐 그런 말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셀토스가 소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소형으로 일단 분류는 되는데, 소형치고는 가장 넓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넓은 시내 공간을 자랑하고 또 커진 시내 덕분에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별개로 가격은 좀 비싼 편이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 중고로 접근했을 때는 꽤 괜찮은 가격이긴 하죠. 현대 기아에 질렸다면 한 번쯤은 이제 선택지에 놓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매까지 염두를 하신다면 시승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현대 기아랑은 주행 감각이 좀 달라요. 현대 기아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세팅을 하고 있고 가장 대중적인 세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팅을 기대하시고 쉐보레 차량을 모시면 조금은 적응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쉐보레를 처음 타는 건 아닌데 굉장히 오랜만에 타가지고 그 느낌을 까먹은 다음에 타다 보니까 살짝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자, 뒤를 보시면 뒤도 역시 다부진 그 쉐보레 특유의 느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쉐보레가 되게 차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트레일 블레이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형차이지만 이제 보시면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나만 그런가?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넓어 보이기도 하고 또 굴곡 같은 게 각이 딱딱 지어 있다 보니까 되게 좀 단단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램프는 벌브, 그리고 미등은 LED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 디테일도 바뀌었죠. 지금 새로 나오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또 신기한 부분은 저 듀얼 배기구 있잖아요. 듀얼 배기구가 구라 배기가 아닙니다. 얘가 1.35L거든요. 말이 1.35L지 그냥 1341cc라서 1.34L라고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긴 하지만 1.35L인데 구라 배기가 아니고 듀얼 배기를 뽑아줬다는 점에서 역시 이제 미국의 그 가오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듀얼 배기가 있다는 거는 어쨌건 간에 감성적인 마력은 한 스푼 더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겨울에 흰 연기를 뿜을 때 나는 못 본다, 뒷차만 볼 수 있다 고는 하지만 어쨌든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보통 가운데요, 가운데 이 손을 넣어 보시면 수동이죠. 렌트카 사용해서 전동을 바란다면 카니발 이상은 가야겠죠. 소렌토를 가거나. 공간도 소형치고는 되게 넓은 사이즈이다 보니까 넓어요. 일단
이게 수입은 아니고 국내 생산이니까 해외 브랜드 차량인 걸 생각하면 '현대기아랑 견주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정도로 공간이 넓어요. 좋은 부분이에요. 사회 초년생들을 타깃으로 했을 건데 공간 넓으면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것도 이 트렁크 바닥이 이게 평평하잖아요. 턱이 그렇게 없어요. 없다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이게 내려가는 경사라서 턱은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공간을 넓게 쓰고 싶으면 이 판때기를 내리면 돼요. 네, 이렇게 좀 더 깊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뭐 턱은 쪼끔 생길지언정 좀 더 짐을 많이 실을 수는 있게 되죠. 부피가 큰 짐을 실을 때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식인 것 같고 대부분의 소형차들이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고 있죠. 이걸 들어보면은 히든 스페이스가 있는데 네, 히든 스페이스 보시면 이 쓰레기통이죠. 렌트카니까. 음료수도 마시고 데이터 충전 케이블도 사시고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견인 레치를 빼고 타이어 공기압 키트 그리고 실런트는 없네요. 회사에서 뺀 건지 아니면 뭐 이용자가 갖고 간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지금은 없고 또 이 제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트렁크 닫을 때인데 굉장히 가볍게 닫힙니다 이게. 트렁크 문 자체가 이 도어 해치가 되게 가볍게 닫히는 편인데 이거는 코나랑 셀토스랑 비교해서도 가벼워요. 젊은 여성분들을 타깃으로 했다는 거를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 뒤에서 보시면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현대기아가 공간을 굉장히 잘 뽑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쉐보레 역시도 이제 공간이 있어서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 네. 앞에는 여기가 패브릭이 들어가는데 뒤는 플라스틱이다라는 거는 이제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액티브 트림이면 이게 높은 급인데 그래도 낮은 사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별화를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1열 도어 트림과 일맥상통하게 패브릭을 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살짝 놀라운 부분이었고 암레스트는 컵홀더 2개밖에 없고 대신에 의자는 똑같이 이렇게 브라운 포인트 넣어 주었네요. 인테리어는 저렇고 안에 가서 마저 볼게요. 네, 전동 시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럼버 서포트는 아니고 이게 요추 지지대가 투웨이로 들어가고 있어요. 코웨이 아니고 투웨이. 전동 시트면은 4웨이를 해줄 법한데 요즘은 4웨이가 일반적이긴 한데 투웨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놀라운 점은 이 실내에서 계속 되는데 일단은 지금 나오는 트레일 블레이저랑은 달라요. 지금 나오는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 비상등 스위치가 가운데로 옮겼죠.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11인치로 확장되면서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다는 거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당연히 신형 트레일 블레이저 타보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립 핸들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딱 SUV니까 이게 동승자에게 다 잡고 지탱하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손잡이가 뚫려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립 핸들 모양을 내서 트레이로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다면 뭐 디테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립 핸들 같은 그런 SUV만의 강인한 느낌도 가져가는 동시에 핸드폰이나 뭐 카드 지갑, 뭐 영수증 이런 거 잠깐 여기다가 놓을 수 있으니까요. 괜찮은 것 같고 이 부분은 가죽 인조가죽인가? 이건 또 플라스틱 우레탄이 아니야 이건 또. 감싸 놓은 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당연히 플라스틱 그리고 컴바이너 타입으로 HUD가 들어가는데 HUD 역시 나름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동을 걸어서 마저 볼게요. 이게 차가 구형이어 가지고 하이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C브이다 보니까 이게 또 하이얘기가 많아지네요. 자 HUD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버튼 3개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HUD 창을 높낮이 조절하는 거예요. 높게 띄울 거냐 낮게 띄울 거냐 이렇게 저기 앞에 보시면 정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 버튼을 올리면 HUD 전원이고 내리면 정보 종류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정보를 띄울 거냐 지금은 RPM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내리면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이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되는 차들 많지 않거든요. 이거는 되게 또 장점이죠. 여기 보시면 단순해요. HUD이기 때문에 뭐 계기판 수준으로 되게 보여주는 건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그래픽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고 트립 컴퓨터 같은 경우도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해상도가 높은 건가 싶은데 좀 가느다란 선도 깔끔하게 보이는 걸 보니까 꽤 잘 만든 것 같아요 또. USB는 뭐 C 타입, A 타입 그리고 요즘 보기 드물어 이거 aux 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12V 지원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단자는 모두 다 넣어 준 것 같아요. 겨울 스노우 모드, 이건 체커기가 있는데 이거 스포츠 모드 같은데 밟아도 그렇게 막 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자세 제어 장치, 차로 이탈, 그리고 시스템, ISG.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부분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이게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터치가 되게 빠릿빠릿하게 잘 먹어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이게 터치가 되게 스크롤이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는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좀 뻑뻑한 차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러워 가지고 이거는 마음에 들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는 현대기아 같은 경우가 요즘은 무선 많이 넣고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현대기아는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쓸만 하거든요, 그 내비게이션도. 그래서 막 넣진 않았는데 이 쉐보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비를 빼고 아예 그냥 핸드폰 내비를 여기서 연결시킬 수 있게 무선 프로젝션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기본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없느니만 못한 거는 차라리 없애 버리고 대안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무선으로 가능하고, 근데 저는 대가리가 내비라서 연결시키진 않을 건데 순정 내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익숙한 UI가 아니라서 그렇지 길 안내하는 거는 그렇게 막 나쁘지 않아요. 인포테인먼트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풀 오토 에어컨 지원하고 있고 열선 통풍 지원하고 있어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겉보기로 봤을 때는 이게 3천만 원? 이유가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운전하면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차닷 카페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많이 이제 가입하시고 이제 연비 인증도 하시고 커피 기프티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비에 미친놈이어 가지고 제 차만 연비를 잘 뽑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 연비 한번 뽑아 보시고 재밌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운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놀라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현대기아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거를 한번 시승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숨겨진 보석이 될 수도 있는 차량인데 일단 나가 보면은 그 전에 기어를 한번 보시면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변속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패들 시프트를 넣는 방식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나가 볼게요. 핸들은 그렇게 살짝은 묵직한 편인 것 같아요. 살짝은 묵직한 편이고 대신에 조향은 밀리지 않는다. 코너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 코너링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무단 변속기인데 그 전에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EPB라고 하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토 홀드. 근데 웃긴 게 오토 홀드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에 차를 파는데 오토 홀드가 안 들어간다. 살짝 좀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오토 홀드 없는 거는 안 넣은 이유가 뭘까요? 난 진짜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안 넣었겠죠. 그래서 시내 주행 많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냐 좀 찾아봤거든요. 이거 오토 홀드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는데 미니도 비슷합니다. 그 3 세대 미니도 비슷한데 일단은 EPB를 당겨요. 당기면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거기서 브레이크를 놓는 거야. 이러고 대기를 한대요. 그냥 오토 홀드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근데 EPB를 당기면 주차 브레이크 걸리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놔요. 그러면 ISG가 꺼져요. 이게 뭐야? ISG를 켜놓고 대기를 할 수는 없는 건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시내에서 그러면 오토홀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사이드 당기고 브레이크 놓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엔진 진동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소음이랑.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건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토홀드는 이제 넣어주겠죠. 넣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컴바이너 타입으로 저렇게 HUD가 있는 거 어쨌든 HUD 있으면 좋은 건 맞으니까 요즘은 윈드실드로 대체되는 추세이긴 한데 어쨌든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윈드실드는 아니고 컴바이너 타입으로 저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걸 제외하면은 대체로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차 자체만 놓고 보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나오는 트레일블레이저 신차를 산다고 가정을 하면 3천만 원 정도 얹어야 통풍이 와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것도 기본 트림에선 없어요. 110만 원, 108만 원 이 정도 되는 옵션을 끼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통풍이 와요. 통풍은 또 별도 옵션이긴 해요. 시트 패키지인가? 그래서 8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어 트림에다가
180 정도 더 얹어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통풍 이게 들어간다는 얘긴데 비싸죠 이거. 소형차라는 걸 감안하면 좀 비싸.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투싼도 타협해 갖고 통풍이나 스마트 센스 넣고 살 수 있는 가격이고, 코나로 보면은 코나가 얘랑 동급이잖아요. 코나로 보면은 3,000으로 코나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코나는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뭐 제가 어라운드 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가격이면 옵션이 있는 게 좋잖아요. 코나 3,000이면 이거보다 옵션 훨씬 좋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덜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쉐보레의 가격 정책 저는 되게 잘 책정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타호, 시에라, 콜로라도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보면서 가격 잘 책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구성이 이런 걸 보니까는 아예 트랙스 크로스오버 쪽으로 수요를 이동시키고 얘는 수출 위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트랙스 크로스오버 있잖아요. 걔는 1.2리터에다가 더 저렴하고 더 넓어요. 그러니까 보급시키기에는 그 차가 훨씬 더 나은 거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1.35리터, 그러니까 150cc가 더 좋은 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트랙스를 보급시키려는 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엔진과 변속기 이거 중요하죠. 자, 일단 지금 70 정도 되는데 차를 롤 좀 있긴 있어요. 롤 좀 있긴 있는데 뭐 SUV에서 이 정도면은 소형차인데, 그것도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은 수준인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엔진이 저는 1.3리터라 그래가지고 1.35리터라 해가지고 여유로운 출력을 보여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유롭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몰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 진동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타본 지가 4년 가까이 됐는데 다시 타는 거거든요. 그때 느꼈던 느낌이랑은 또 달라요. 그때는 제가 차를 많이 안 타본 상태에서 탔어 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느꼈었나 봐요. 덜덜거린다, 시끄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느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되게 진동이나 소음 같은 거 이 정도 급에서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좀 저배기량의 3기통이라는 게 느껴지지는 않고, 3기통의 그 특유의 되게 싼 마이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는 걸 보니까는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에 맞게 세팅하면은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케이스가 아닐까. 그 평가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차주분들 평가도 나쁘지 않아요. 변속기는 또 무단인데 제가 또 무단에 대해서 그 막 좋은 기억이 있진 않거든요. 그 르노 삼성 시절에 나온 SM3 그거 때문에 무단 변속기에 대한 그 느낌이 좋진 않은데, 아 얘는 또 괜찮아. IVT까지는 아니거든요. IVT는 진짜 걔는 다단 변속기처럼 깔끔하게 잘 만든 변속기고, 근데 이것도 이 무단 변속기인 걸 생각하면은 차 잘 나가요. 처음에 아무리 얘가 토크가 세다 그래도 결국에는 1.3리터라서 제가 큰 기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밟으면은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차가. 무단 변속기면은 분명히 웽 하면서 이제 더딘 그런 느낌을 예상을 했지만 이게 툭툭 잘 튀어나가. 그래서 이거 무단 변속기도 꽤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ISG가 켜졌는데 ISG를 계속 켜고 있으려면은 결국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된다. 약간 오게티 같은 느낌이죠. 뭐 타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남의 떡에 커버에서 오토홀드가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건 아니야. 오토홀드는 있는 게 좋긴 해. 그래서 이제 무단 변속기에 대한 느낌도 크게 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기하죠, 진짜. 제가 이거를 재원만 보고 그리고 수치만 봤을 때는 이거 별 기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타보고 나니까 괜찮은 차인 거예요. 이래서 차를 타보기 전에는 이제는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차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괜찮은 차량인 건 맞으나, 이 가격을 주고 살 거라면 저라면 투싼을 사거나 코나 풀옵션을 가거나,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아예 그냥 돈 좀 더 아껴서 세이브해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살 것 같아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제가 아직 안 타봤는데 크게 다른 점은 엔진인 것 같거든요. 크기 커진 거랑 엔진이 1.2로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은데, 그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저는 트랙스의 상품성이 오히려 더 우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뭐 1열 한정으로 패브릭 같은 소재 넣어주기도 하고 좀 포근한 느낌도 있고 고급화가 된 거는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을 납득할 만한 포인트를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거지로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어요. 뭐 현대 기아에 질려서 라는 이유로
이거를 사려고 한다면 뭐 말릴 만한 상품성은 아니에요. 차는 괜찮기 때문에 그러면은 살 수는 있겠으나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제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트랙스 크로스오버라는 더 저렴하고 넓은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더 비싼 돈을 주고 뭐 엔진이 조금 좋다는 이유로 조금 더 작은 차를 더 비싸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설계부터가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보다는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더 좀 단단하긴 할 겁니다. 상위 모델이니까 단단하긴 할 건데 그 정도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트랙스 크로스오버 사거나 코나 아니면 투싼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최종적인 소감이에요. 제가 또 트랙스를 조만간에 타볼 건데 타 봐야지 이제 정확한 이제 판단이 되겠죠.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고, 근데 이 정도면은 제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시승하면서 느낀 느낌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뭐 이 차량에 대해서 뭐 많은 의견들, 뭐 이 차 아니어도 좋아요. 차다 카페에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연비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 차 연비 오늘 잘 나온 것 같은데 싶으면 한번 인증해 주시고 커피 한번 받아 가시고, 아니면은 '와 시네마 탔더니 이따구로 나오네.' 그런 것도 좋아요. 그냥 인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심심할 때 그냥 오셔 가지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쉐보레 트랙스가 아니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